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이번 주 이제 12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이제 지난 한 주 또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이번 주는 이제 새로운 한 주 시작을 하면서 또 새로운 주제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번 주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것 외에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사용되는 구성 요소나 개념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주제를 좀 달아봤는데 뭐 그 주요한 이유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뒤에 가면 이제 뭐 전문가 시스템, 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여러분들 우리 그 학기 초에 했던 이제 그 내용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이런 유형의 정보 시스템들은 조금 더 이제 고급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하는 이제 고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복잡하게 뭐 다양한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조직에서 뭐 관리자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정보 분석 기반의 의사 결정이라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옛날처럼 이제 뭐 물물 교환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 감이 좋은데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의사 결정은 이제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실패할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자. 그 관점에서 의사 결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이제 제목을 달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 세부 주제가 의사 결정,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 차시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약자로 이제 그냥 BI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BI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셔야 될 부분은 조직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I에 대한 개념과 BI를 활용하는 어떤 세 가지 다른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줄 아시면 이번 강의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학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와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뒤에 가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BI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뭐 물건 제품 잘 만들어서 이제 잘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치밀한 어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고급 정보가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 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이 어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어떤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 뭐 관심 많고 인기 많은 어떤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국내 이제 야구 게임도 상대 타자의 어떤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투수의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지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요즘 선수들은 데이터 분석으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죠. 자,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급 정보가 뒷받침되어야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데이터가 소위 말해서 뭐 엄청나게 쓰레기더미처럼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기만 한다면 그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BI라고 하는 거는 제가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서두에 다시 정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B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BI는 이 기술입니다. BI는 저 기술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BI는 기업 사용자들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접근해서 분석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뭐 어떤 새로운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과정. 자, 그러면 관리자라고 하는 조직 관리라고 하는 거 있죠. 관리로 하면 이제 이 경영이 결국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비즈니스라고도 하고 매니지먼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니지먼트는 이제 또 관리라고도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경영학부의 그 강좌 코드가 MGMT로 시작되죠. MGMT. 이게 매니지먼트 이제 약자거든요. 요즘은 이제 MGMT보다 이제 비즈니스 비츠 뭐 BIG 비츠도 많이 쓰는데 옛날에 우리 경영 그 대학이나 경영학과의 어떤 그런 그 웹 페이지를 주소를 뭐 mgmt. 뭐 학교 뭐 명점 뭐 ac.kr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추세가 바뀌어서 이제 비츠로 또 많이 쓰고 있는데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이 어떤 자원하면 뭐 인력, 자금, 에너지 뭐 다 포함됩니다. 이게 활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관리도. 자, 이런 모든 자원은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마 기억나실 건데 투입물로서 간주가 되고 그게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이제 산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정보 시스템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자를 지원하는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관리자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그 직무와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세 가지 정도의 그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다시 좀 돌아올 겁니다. 좀 이따가 그 세 가지 역할이 이제 대인관계 역할과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인데 대인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대표 리더, 연락자,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는 정보를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계속 이제 관리 감독 보는 거죠. 보급자 이제 주거나 대변을 하거나 분석가 역할. 의사결정 역할은 이제 기업가나 문제 처리, 뭐 자원 배분자, 협상자 뭐 이런 역할로서 하게 되는데 관리자라고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정보를 다루는 관계,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해야 된다.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힘드냐? 뭐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대인관계 쉽지 않죠.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틀리니까. 정보, 요즘 정보가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 참 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랍니다. 관리자는 그래서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연봉이 좀 더 높은 거죠. 관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왜 관리자는 IT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단순히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내 감이 좋아서 이쪽으로 가자 아니면은 뭐 다수가 이쪽에 선호도가 있으니까 이 제품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다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하는 게 어떤 조직이나 산업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다 점점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병원 아니면은 뭐 행정 아니면 뭐 저기 심지어 이제 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책을 펼칠 때도 데이터 기반으로. 자,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개념을 봤을 때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IT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손으로 전자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IT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럼 어떤 정보 기술이 필요하냐? 우리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게 이제 BI라고 하는 부분이고 BI 말고도 다른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BI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이 BI 안에 여러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기술들. 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반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더 쉽게 가면은 뭐 엑셀 같은 정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도 뭐 의사결정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 액세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그 컴퓨터화된 의사결정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의사결정 단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의사결정 과정은 여기서 먼저 인식 단계, 설계 단계, 선택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은 문제가 무엇인가? 인식 단계에서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과제를 식별하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나의 선택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내 상태를 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선택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그 과제를 뭐 단순화시키는 모형을 구축한다. 뭐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가정을 내리고 모든 유관 변수들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기타 등등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예를 할까요? 건강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좀 요즘 계속 아프고 뭐 자고 일어나도 계속 개운하지도 않고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그 단계가 인식 단계입니다. 내 몸에 요즘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요즘 뭐 왜 이렇지? 하는 뭔가 이제 평상시하고 다른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얘 무슨 문제인지 좀 알아보니까 뭐 날도 덥고 습도도 높고 기온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최근에 뭐 이리저리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불어가지고 몸무게가 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 갔더니 이제 비만이 좀 심해가지고 혈압이 있다. 뭐 그런 거 이제 인식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는 그러한 인식 단계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보는 거죠. 뭐 있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도 뭐 하기 안 하면 이제 운동을 해라, 살 빼라. 운동을 하려면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다닌다든지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근력 운동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뭐 좀 뭐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게 최상일지를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한다. 그 중에서 이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일반적으로는 지금 방금 뭐 예에서는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했을 때 잘 되면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은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여기 실패하게 되죠. 해결 방안 실행했는데 제대로 작동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 단계는 어째 보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문제 인식하고 대안 선택해가지고 그걸 실행했을 때 성공적이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또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선택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기업 관리자들은 실제로 의사결정만 합니다. 의사결정. 근데 그 의사결정이 참 답이 없죠. 찾기가 어떤 게 하는 게 맞을지 A가 맞을지 B가 맞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리자로서 나는 A가 맞다 생각한다. 왜 그렇냐? 이래저래 해서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그렇다는 그 이유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 방향이 맞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데이터 분석했는데 A가 맞다는데 실제 결론은 B가 맞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분석 방법이 잘못됐거나. 자, 관리자는 IT 자원을 필요로 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 잠시 했는데 뭐 타당하고 유관한 정보 없이는 어떤 훌륭한 의사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사결정 그 과정의 각 단계와 이제 활동에 있어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뭐 데이터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의사결정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성향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IT 지원이 필요하다. 왜 어떤 뭐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렵냐? 대안의 수가 계속 증가한다. 데이터도 많아지고
대부분 의사결정이 시간적 압박, 이제 의사결정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환경의 비즈니스는 없으니까 의사결정 환경에서 요즘은 또 이제 막 주위 환경이 계속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원격지에 정보에 신속히 접근하고 전문가에 상담하거나 뭐 또는 집단 의사결정이 종종 필요로 한다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히 특정 데이터만 가서 볼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사람 머리로 하나하나 다 하기 힘드니까 IT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그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예? 의사 결정에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뭐 앞에서 우리 그 인터넷 같은 경우 뭐 정보 발견이나 통신 협업 도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이 여러 다른 정보 기술들이 관리자를 지원하는 데 어떤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기술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 이야기를 종종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BI는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BI는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서 데이터와 지식 관리에서 이야기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웨어하우징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왜냐하면 이제 BI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이렇게 생기는데 DW 여기에 뭐 다양한 소스로부터 발생된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BI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의사결정을 추가적인 측면에서 좀 알아보면 먼저 컴퓨터화된 의사결정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컴퓨터는 결국 이제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요걸 이제 거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BI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BI와 이제 지능형 시스템을 이제 지능이란 말이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듣는 AI 뭐 조금 이제 기계가 지능화되었다, 똑똑해졌다 그 말이죠. 예, BI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BI와 지능형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제 구조, 그 다음에 결정의 특성, 그러니까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건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제가 어떤 형태냐, 결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다 해서, 먼저 과제 구조는 구조화된 과제, 반구조화된 과제, 비구조화된 과제 세 가지로 또 나눠지죠. 그 다음에 결정 특성은 관리 결정의 세 가지 범주에서 운영 관리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여기 보이는 그 프레임워크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그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과제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결정의 특성 세 가지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나온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먼저 이 그 표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과제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과제 구조는 먼저 구조화된 과제, 반구조화된 과제, 비구조화된 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실 수가 있다. 예? 먼저 구조화되었다. 구조화된 결정이라고, 구조화된 과제라고 하는 거 뭔가 좀 여러분들 그 예전에 데이터와 지식 경영, 빅데이터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런 용어하고 또 비슷합니다. 구조화된 결정은 재고 관리와 같은 어떤 표준적인 해결 방안이 존재하는 거, 이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반복적인 과제가 보통 일반적이고, 구조화된 과제에서는 의사결정 과제에 그 세 개 단계 있죠. 인식, 그다음 설계, 선택하는 거. 뭐 이 순서가 특별한 순서로 뭐 이렇게 뭐
보통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새로운 게 없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과제는 아까 이야기한 뭐 재고 관리나 뭐 주문 입력하는 거, 뭐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 절차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반구조화된 과제, 과제 복잡성의 어떤 좀 다른 형태가 비구조화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이 구조하고 이제 비구조화 이게 완전 반대고 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반구조는 비구조화된 과제는 과제의 복잡성이 구조화된 과제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런 형태죠. 자, 이런 과제는 이제 평범한 해결 방안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정해진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비구조화된 과제는 뭐 인식, 설계, 그리고 이제 선택이 그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그 절차, 거기에 특정한 순서대로 조직화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이 순서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제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직관이 종종 의사결정의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경험이죠, 경험. 이런 전형적인 비구조화된 과제로는 이제 뭐 신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나 최고 경영자, 특히 뭐 신입 사원이 아닌 최고 경영자를 채용할 때, 그 다음에 R&D 프로젝트,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도 활용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그 관리자가 그 자기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비구조화된 과제입니다. 반구와 반구조는 이제 중간이죠. 중간 합한 거. 구조화된 과제와 비구조화된 과제의 중간에 반구조화된 과제가 있다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는 이제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일부는 전혀 없는 표준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마케팅하는 거. 종업원 평가라는 게 뭐 인사 고과해가지고 우리 뭐 저기 취업을 하면 그 개인에 대한 그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조화된 형태고, 그 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주관적 어떤 그 상급자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 이제 비구조화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업원 평가해서 뭐 인사 고과를 적는다 했을 때 좀 직관에 의한 거 아니면 그 주관적인 평가 항목은 항상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포츠 이런 거 있죠.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구조화된 스포츠 형태가 이제 사격, 양궁, 예?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뭐 바로 쏘아서 딱 꽂히는데 딱딱딱 그게 그냥 그거거든요. 끝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비구조화된 그런 게 이제 그 심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요즘 뭐 저기 VAR인가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구조화된 형태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그거 없을 때 이제 비구조화된 형태의 그런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었죠. 뭐 씨름이, 유도니, 뭐 저기 뭐야, 뭐 축구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판이 뭐 파울하고 배구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고, 손 맞고 나갔니 안 맞고 나갔니 이제 비디오 판독이 이제 힘든 경우, 야구도 이제 마찬가지고 세이브냐 아웃이냐 이런 것들 그 심판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맡길 수 있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장비를 써서 하다 보니까 좀 반구조화된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고. 자, 의사결정 이제 특성에서 세 가지 먼저 운영 관리 전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운영 통제는 좀 더 특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이고, 관리는 어떤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부분이고, 전략 기획은 어떤 성장과 자원 할당을 위한 어떤 장기적 목표와 정책 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 관리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제 표로 보면
자, 구조화된 과제는 운영 통제 부분에서 뭐 이거 일상적으로 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예. 운영 통제에서 여기 보시면 그 비구조화된 거는 안 나오죠. 일상적으로 통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 답이 없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화, 반구조화 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화된 운영 통제는 외상 매출금, 주문 입력, 뭐 재고 관리, 뭐 저기 품질 관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되고 반구조화 운영 통제는 생산 일정 재고 통제인데 이거는 이제 생산 일정이 원래는 우리가 딱 정해졌으면 이제 구조화된 된 건데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산 일정을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구조화된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조화된 관리 통제, 예산 분석, 단기 예측, 인사 보고서, 구매, 제작 분석 여기서 보시면 여기 또 없죠. 구조화된 딱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그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 없다는 거죠. 이제 구조화된 거는 일반적으로 운영이나 관리, 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이제 관련돼 있다. 반구조화는 뭐 시행평가 이런 것도 제가 항목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용된 정보 시스템이 구조화되는 MIS 기본 MIS 시스템, 뭐 통계 모형 해서 경영과학 모형, 재무, 기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통계 프로그램들. 반구조화 가면은 여기 DSS 이제 Decision Support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BI Business Intelligence. 또 비구조화에 가면 DSS, ES는 이제 Expert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또 ERP도 있고 신경망, 뭐 BI, 빅데이터 뭐 다 포함되는 거. 좀 더 이제 복잡한 시스템들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 요거 BI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또 알아볼 건데 BI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BI는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BI는 어떤 그 조직 기업의 사용자가 좀 더 나은 뭐 BI를 통해서 나온 의사결정이 항상 뭐 최고의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 쓴다 했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 접근을 지원하는 일종의 응용 시스템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BI의 범위는 하나 혹은 또 몇 개에 관련된 BI 어플리케이션 응용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전사적 BI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조직 전체입니다. BI 대상이 이제 현재와 미래의 어떤 BI 필요를 이제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전사가 들어가면 이제 조직의 모든 자원을 다 관리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기반 구조를 이제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고 조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BI가 이제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방식을 이제 근본적으로 변환시키는데 이제 사용이 된다 해서 조직이 기존에는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제 BI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큰 세 가지 범위 내에서 B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I에 대해서는 뭐 다음 차시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여러분들 결국 이제 뭐 취업을 하면 이제 뭐 신입 사원을 거쳐서 직급이 올라가고 이제 관리자급으로 가게 돼서 관리자가 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제 지원 프레임워크 해서 이제 과제 종류 이제 의사결정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활용 가능한지 과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비구조적이고 좀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결정은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예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BI가 활용이 이제 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BI의 어떤 세 가지 그런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이제 BI 좀 더 세부적으로 봐서 BI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 자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세 가지 B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기업과 정부 기관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문은 우리 그 강의 12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차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